하겠습니다. 화성신문 창간 15주년 특별자담회 도농복합도시 화성 지역 간 문화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자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수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와주신 분들 제가 우리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예총회 문학위원장 겸 시인이신 이덕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채덕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채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신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 교수님이신 정기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이신 정성호 국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쁠 텐데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화성시가 급격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얼마 안 있어서 곧 100만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이렇게 차이가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인 문화 부분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들 해주시겠지만 문화 부분에서도 동고 서저 인구하고 같은 거죠. 인구도 동쪽이 60%, 서부가 40%. 지금 문화 인프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모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우리 국장님하고 이덕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화성을 도농복합도시라고 부릅니다. 도농 지역 간 문화 격차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자담회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농 지역 문화 격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농 지역 문화 격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포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런 귀한 자리를 먼저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는 우리 그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그런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가 문화 콘텐츠에 접근해서 즐기거나 누리는 거, 이를 통해서 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 이것이 곧 문화 격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그 문화 격차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가 그 생활 공간 및 인구 분포나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동서부권으로 구분되어서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 기존의 이 병점 쪽의 구도심 지역, 그 다음에 서해안 인접 지역의 그 어촌 지역, 그 다음에 농업 기반의 농촌 지역 등 이러한 어떤 다양한 생활 공간이 이제 공존하다 보니까 동부 지역에 여기 이제 동부 출장소나 동탄 출장소 관할 지역의 인구가 한 전체 인구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편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라든가 일자리 환경 등에 대한 차이가 곧 생활 여건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남부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금전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인구 분포가를 바탕으로 봤을 때 문화시설 건립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구가 이 많은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조, 이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개발이라든가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이 도로라든가 교통에 의해서 동서부 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문화 격차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원인을 짚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이덕규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도농복합도시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근대어죠. 원래 이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도농복합도시. 그래서 저는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좀 유감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도농복합도시 일단 이렇게 명명하고 나면 뭔가 어떤 한쪽이 열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도시 중앙과 도시 변두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격차 이전에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인문학적 접근부터 난 먼저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현상학적으로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동고서전이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수도 없이 그동안 당연히 뭐 이루어져 왔었고, 그래서 격차 이전에 도시와 농촌의 어떤 정서적 이해 충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을 먼저 논의하고 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내가 볼 땐 답이 없어요. 도시라는 것은 어찌됐든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은 어찌됐든 도시한테 밀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구 비례 동고서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농촌과 도시에 대한 어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그 거리를 나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해요. 뭐 정서적 거리도 있고 인식의 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의 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제 그 어떤 격차들이 현실이 될 텐데, 그 거리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거리를 두고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도시와 농촌이 이원화된 문화정책이 각자 고유한 색깔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그런 어떤 격차들이 해소된다기보다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임채덕 위원장님,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고요. 앞으로 문화도시로서의 화성시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 질문 좀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화성시가 이제 시가 된 게 한 20여 년 다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불과 한 20년 만에 강산이 한 2번 바뀔 시간에 벌써 인구가 한 지금 80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좀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팽창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했던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뭐 남양에 가면은 우리도 남양에 이제 도호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향남에 가면 제암리 또 승북기념관이 있어서 뭐 최근에는 올해 이제 그 3.1 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또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면 뭐 당성이라든지 이런 또 실크로드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에게는 곳곳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양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모든 관점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동안 이제 그런 역사와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좀 발전하고 계승해야 된다는 것들이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수준이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좀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되지 않나. 우리 화성에 100만이 넘어가는 시민이 만약에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하나의 우리 화성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정말 우리 화성은 좀 더 멋진 그런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3년 전부터 화성시의 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축제들을 다녀보셨을 텐데 축제들의 속살을 많이 들여다 보셨을 거예요. 그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축제위원으로만 일했지 화성에서 나거나 이건 건 아니고 제가 직장이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큰 주제가 우선 도시 화성 지역 간 문화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일환으로 축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왜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맥락에서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각각의 동 혹은 군, 면 이런 데서 그 축제를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 제가 보기에는 화성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곳들이 많고 역사적인 곳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많은데 제가 이제 축제 심사를 하러 가다 보면
어느 축제는 또 저거 해, 또 저거 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것들을 계속한다 이 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평가를 할 때 여기도 또 이거 하네요, 여기도 또 이거 하네요,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각각의 동이나 각각의 지역들에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가 이러니까 이 농촌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정말 그 지역 내지는 그 컨셉을 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역사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축제의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자연적인 여기 굉장히 습지도 많고 생태공원도 많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여기는 따로 와봐야지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도 다 비슷비슷한 그런 축제들, 그냥 먹거리와 놀이와 그런 축제들이, 물론 이제 잘 하시는 축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뭔가 특색 있는 축제를 좀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축제위원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화성 씨가 지금 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도로,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답변도 되겠네요. 화성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화성시는 이제 지난해부터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관광, 그러니까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그 예산 투입이라든가 문화시설 분포, 문화예술 공연, 지금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나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에 우리 문화예술 관광 이쪽 분야의 예산이 한 1,44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 한 5.7% 정도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보건, 아니면은 그 과거에 많았던 그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 여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한 80만 시민들에게 그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문화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문화 기반 시설은 현재 향토박물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그다음에 미술관은 언미술관이나 소단미술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화성 아트홀이라든가 반석 아트홀, 그다음에 남양의 누림 아트홀, 이런 거 해서 공공도서관, 이런 거 해서 총 한 28개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서부권으로다가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공연장의 객석을 놓고 볼 때는 인구수 225명이 됩니다. 객석 한 개당. 그런 거로 보면은 도내 1위로다가 객석 수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현재 화성시에 저희가 한 100여 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그 화성시 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예술 단체가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얼마 전에도 또다시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해가지고 그러한 단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공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이런 공연예술 단체가 과거에는 이제 시민들이 그냥 누리기만 했던 데에서 지금은 이제 시민들하고
그런 문화예술 단체가 같이 콜라보 형태로다가 해서 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다 지금 정책을 잡고 어떤 큰 노선을 좀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덕규 위원장님께서 문화적 차이와 거리를 인정하고 기획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00만 시대가 도래할 우리 화성 동부와 서부의 다원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산천어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조금 낙후됐지만 서남북권 혹은 연안 이쪽은 도시적인 어떤 그런 반대편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화성의 서남부나 연안이 낙후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의 정체성을 아직 담보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청정지역으로. 그래서 이미 여기는 다 우리는 훼손된 데고 어떻게 보면 화성의 정체성으로 보면. 그리고 서남북권에 아직 개발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개발의 어떤 그런 논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아직 화성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화성적인 어떤 문화로 다시 이렇게 이끌어내서 동부권에 있는 도시민들이 함께 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봐요. 한마디로 도시민을 끌어안는 품으로서의 어떤 농촌 문화 정책. 지금 현실적으로 문화시설이 서남북권에 비해 동탄을 중심으로 동북권에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남북권에서는 문화적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문화 인프라 예산이 동고서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그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있는 그대로는 뭐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뭐 문화적 향유권도 어찌됐든 간에 그 동북권의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정승호 국장님께서 문화예술에 한 1,440억 이렇게 예산해서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7% 예산을 집행을 좀 하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기반 시설이 뭐 도서관도 비롯해서 한 28개가 있다고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아까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서 뭐 우리 화성이 항상 1등을 달리고 있지만 편중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상대 쪽에서는 그만큼 그런 것들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그 어떤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이 그렇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동북권의 모든 어떤 시설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동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지만 이 서부권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커다란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매송, 그다음에 봉담, 비봉, 남양 이쪽에 특히 저 뭐 매송 같은 경우는 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사실요. 근데 그 그린벨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관이라든지 또 뭐 신선한 공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아까 그 해안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이게 경관해서 약간 그 해안에서 5km 정도는 개발 못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화성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뭐 도농복합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 많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동쪽에서 받고 있지만 그쪽 그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분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못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의 뭐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잠재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표출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좀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 연속적이질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도농복합이 자꾸만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은 저는 접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개발은 많이 되었지만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교통이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격차를 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덕규 위원장님께서는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유럽의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스위스나 아니면 이제 독일 북부 쪽에 있는 그 작은 마을들은 불편하지만 근대 이전의 어떤 그런 삶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공동체가 아닌 일부는 공동체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전근대적인 어떤 삶을 몸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소위 어떤 종말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어떤 자본의 대척점에 여전히 우리 어떤 삶의 원형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몸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의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문화사업, 문화예술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한번 교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부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서부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성이나 봉담이나 아니면 아주 저 서신면이나 송산면에 가서 하면은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것을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낙후됐다 뭐 높다 낮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있는 대로의 거리를 인정해야만이 그게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서부권에 있는 아주 청정한 연안이나 아니면 그리고 아직도 그 농촌의 어떤 그 공동체들이 아직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동부권의 도시 쪽에 갖다가 만약에 옮겨놓으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역설적으로.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시골은 도시를 품을 수 있지만 도시는 농촌을 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당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동고서저라는 말이 결국은 서고동저라는 문화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다르지 않을까. 한신대 우리 정경 교수님 그 조금 추상적입니다만은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화성시 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 부대표님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화성 8경을 활용한 뭐 둘레길 같은 거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냥 나름 해봤고요. 뭐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인프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문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자연을 활용한 무엇인가가 이 화성 시민들을 끊임없이 참여시킬 수 있는 뭔가 축제라서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화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이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어떻게 더 활용하면 좋은지 그 역할은 어쩌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 시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의 정체성인 거거든요. 역사와 문화를 잘 관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문화예술과에 예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은 문화유산가로 이렇게 좀 다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우리 화성의 가치와 역사 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또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문화재단은 우리 정말 화성 시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접근성이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좀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정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실까요? 그 문화재단은 지금 그 문화원에 비해서 역사는 짧지만 역할은 굉장히 많고 또 구성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은 그 문화예술의 진흥, 보급, 교육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한다고 보고, 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활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엔 시는 좀 왠지 경직돼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그 문화원이나 문화 재단 이런 데서는 그 자율성을 좀 가지고 지역 문화 분권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하고 같이 거버넌스 형태 이런 형태로다가 좀 접근해서 문화의 활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생활 밀착형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 국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 밀착형 문화 활성화 방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이런 문화 활동이든가 모든 것이 가장 중심에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의 그 창조의 주체자로서의 이제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고, 또한 현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도 문화에 대한 부분은 생활 밀착형 문화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뭐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화회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거를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끔 좀 많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종합경기타운 내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관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입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거기서 목공이라든가 뭐 오픈키친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되는 동아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아리가 지금 한 150여 개 정도가 됩니다.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희가 그런 걸 보고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운영 지침도 좀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종합경기 타운에 있다 보니까 남부권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동부권에도 저희가 그런 생활문화센터를 좀 더 만들어서 앞으로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자꾸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활성화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 북부 쪽에 있는 그 오베르시루아지의 그 고흐가 마지막으로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리고 권총 자살하는데, 그 바로 뒤에 무덤이 있어요. 거길 이제 우연히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철학이 짝이 없어요. 대리석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비문에 빈센트 반 고흐, 그 바로 옆에 테오 그 무덤이 같이 있는데, 그냥 흙인데 누가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넝쿨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 굉장히 당황했어요. 고흐가 생전에 겪었던 고통, 또 죽을 때 겪었던 고통, 생활, 모든 것들에 대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흐의 그 무덤을 보고 거기에서 한참 당황했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운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고흐 무덤 하나를 조성을 못했을까? 근데 그 동네 자체는 고흐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근데 그대로 고흐가 겪었던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서 그 여운을 보는 사람이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그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튜빙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힐덜린이라는 그 이제 시인이 있는데,
그 괴테와 그 실로의 그늘에 가려져서 나중에 한 50년 만에 부활을 하는데 그 진모라는 목수집 그 뾰족 지붕에 다락방에 한 40년 가까이 유폐돼서 살았어요. 거기 갔는데 그 세계적인 시인이거든요. 근데 달랑 의자 하나 있고 입구에서 할머니들이 청소하고 엽서 팔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그곳을 찾아와요. 저도 갔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제가 후회를 좀 했어요. 어떤 회한 같은 게 밀려온 게. 야, 내가 노장문학관 건립에 대한 것들을 너무 외형적인 그런 것들에 내가 기울여서 한 게 아닌가. 그거 번듯한 게 좋은 건 아니다. 그 한 작가를 기리는 방식에 대한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여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화성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예산 또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축 같은 것들도 좀 더 아까 그 우리 정기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서남북권의 그 자연들 연안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있는 그대로 도시의 어떤 정화 역할을 할 것인가 도시인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그들이 또 그 도시권에 가서 얼마나 또 많은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외형 물량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사적인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치밀한 그런 정책적 그 기본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1년에 우리가 저기 예산을 축제에 한 100억 정도 드린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쭉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축제들이 사실 다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기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게 이게 그래서 좀 식상한 맛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이제 뭐 대표적인 축제 화성의 대표적인 축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성 뱃놀이 축제라든지 정조 효문화 축제라든지 뭐 이런 정말 화성에서 앞으로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매항리의 평화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만들어서 정말 우리 화성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이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같이 시민들과 호흡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뭐 라인선상에는 관에서 주도해서 가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그 중에 우리 화성 시민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건 이제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큰 축제 안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100%를 다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 사실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축제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분 항상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지를 남겨둬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그래도 6개월 전부터는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분들 고민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전체를 관에서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축제가 다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할 때 전부 다 100% 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일정 부분은 돌려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화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자대매를 말씀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요? 봉담 효행지구 내에 농어촌 대학 그 아까 부지 면적이 한 3만 평 말씀하셨잖아요. 건물 연면적 한 10,0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활용 공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그 문화 창작 공간, 그러니까 문화 예술에 대한 그 창작 지원 공간으로서 그쪽을 좀
물론 이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공간으로다가 그것을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 와서 구상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관이 주도하고 관이 앞서 나갔던 것에서 이제 큰 틀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또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 문화에 대한 무형문화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급격히 많이 됐는데 우리에 대한 그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문화예술 차원에서 많이 좀 접근을 해서 아까 문화원의 역할이 이제 자꾸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문화원이 앞으로는 그것의 주체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좀 하는 얘기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 그렇게 좀 뵙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가 됐다는 말씀 같아서 제가 기쁩니다. 예. 뭐 저도 그 우리 정승욱 국장님의 연장성산인데요. 그동안 하여튼간에 어찌됐든 간에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왔던 뭐 모든 정책을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진작 이런 정신적인 부분, 전통적인 부분, 역사,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나 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또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정말 좀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이 아니라 좀 질적 성장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제는 참 디테일과 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 발전이 한 번에 이렇게 막 뭐 몇 계단씩 이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지난 22년 동안 제가 문화원 이사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 사실 문화 운동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문화 활동이라기보다는 운동을 했다는 생각이 더 가까운데 한 번에 절대 안 올라가요. 조금씩 그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뛰어난 기획력이나 예술가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담지계층이 없으면 공연물이거든요. 공정한 정책, 입고 창신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어떤 행위자 그리고 그것들의 목마른 어떤 시민이 균형 있게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참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축제 요소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잘 좀 꿰서 화성하면 화성에 이런 축제 또 그런 화보 축제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식상에 딱 쉽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덕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써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축제들이 되고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좌담회가 우리 화성 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바라면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좌담회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